이번 시간에는 고려 왕조의 통치 체제 정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라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근데 복잡해진다는 거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라의 통치 시스템을 잘 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이나 지방 조직 보면 이거는 공부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만큼 체제가 어떻게 보면 잘 역할 분담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만큼 정치가 잘 이루어지면 나라가 잘 안정적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중앙정치제도 볼게요. 중앙정치는 어떻게 했는가? 요거는요. 93페이지 학습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세 번째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요거를 보시면서 어, 공부하실게요. 자, 요 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요 표 하나로 고려의 중앙 정치는 요렇게 정비가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고려와 조선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거든. 근데 신라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신라는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화백회의 이게 끝이야. 여기서 모든 게 다 정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조직이 구성이 되었는지 볼 텐데 먼저 고려 시대는 자기네가 처음부터 이 체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먼저 체제를 만들었던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이러한 나라들의 좋은 체제를 좀 우리가 본받아서 도입을 해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좋은 거 잘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그것만 쏙쏙 받아서 우리 걸로 만들면 우리는 힘안 들이고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자, 근데 일단 당나라가 정치할 때 세 개의 성과 여섯 개의 부, 이렇게 삼성육부제로 나눴다라고 하고요. 송나라 때에도 중추와 삼사라는 이런 기구가 있었대요. 이거를 고려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고려의 정치 기구로 만든 거죠. 그러면 고려가 얘네들 거를 그대로 본땄느냐? 아, 요거는 이제 고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본딴 거는 아니고요. 조금은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조금 변형해서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당나라는 아까 삼성육부라고 했잖아요. 삼성육부. 근데 고려는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이성육부예요. 삼성을 이성으로 이렇게 두 개로 좀 줄였네요. 육부는 그대로 가지만. 자, 그러면 삼성육부가 아닌 이성육부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자, 왼쪽에 표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중서문화성이라고 있죠? 당나라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각각 뒀는데 야 이거 하는 거 비슷한데 그냥 합쳐 해가지고 중서문화성 한 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성이 몇 개 있니? 두 개 있죠? 그래서 이게 몇 성이야? 이성이 되는 거예요. 이성. 그 다음에 이성 중에서 상서성 밑에 자, 상서성 밑에 여섯 개의 부가 있는 거예요. 이병, 호형, 예공. 요거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렇게 암기하려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병호 씨를 기억해야 돼. 이병호. 근데 이병호 씨의 형이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한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병호 형 예의 바르고 공손하네. 이렇게 이병호 형 예공 육부가 각각의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개의 부가 있잖아요. 뭐 교육부도 있고요. 외교부도 있고요. 행정부, 국방부, 뭐 여러 가지 법무부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시대에는 여섯 개의 부로 나누어서 정책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성육부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중추원이라는 게 있네. 중추원. 요 색깔 바꿔볼게요.
자, 이 중추원은 그야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럼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거 아까 송나라에서 중추원 3사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 요걸 또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중추원에서 뭐 하느냐? 자,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군사 기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1급 비밀. 요거 새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금방 쉽게 침략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군사 기밀. 그 다음에 왕명 출납. 자, 왕명 출납이라는 거는 왕의 명령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야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직접 얘기하기 좀 모양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야 중추원 너희들이 내 명령 전달해.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추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대통령이 있으면 비서실장, 뭐 청와대 비서실, 뭐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어사대라는 기관이 있는데 어사대, 우리 암행어사 출도요라는 뭐 그런 말 들어봤죠. 관리들, 지방의 탐관 오리들, 이 썩은 아주 쓰레기 새끼들이 막 비리 저지르면 몰래 가가지고 마패 내놓으면서 야이씨,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 다 집어쳐 넣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들 잘못하는 것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했던 게 어사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사라는 거는요, 3 숫자가 들어가죠. 3, 4, 3, 4. 자, 3, 4, 3, 4. 요거는 돈과 관련이 있겠죠. 숫자와 관련이 있는 건 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래서 세금을 받고 또 세금을 쓰는 이러한 일들을 담당했던 것이 3사였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그래도 나라가 그래도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또 다른 관직이 하나 있네요. 요거 너무 중요해요. 자, 대간이라는 게 있어. 대간. 자, 대간은 큰 대자, 가난하다 간자.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쫄보들은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단언, 쓴소리예요. 쓴소리 하기가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이 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선생님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혹시라도 뭐 이렇게 잘못을 해. 선생님, 이거는 아니죠.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얘기해야 된다. 왕이 잘못해도 잘못은 얘기해야 된다. 이러한 관직을 만든 게 대간이에요. 그래서 대간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중사문화성의 일부 관리. 우리 중사문화성, 여기 최고의 정책 협의 기구, 이게 중서문화성인데, 중서문화성의 일부 관리와 어사대의 관리. 어사대는 어차피 관리 감찰하는 거잖아. 이 둘이 모여가지고 대간을 이루고요. 여기서 정치의 잘잘못을 비판했다. 여기서 정치의 잘잘못은 관리도 있겠지만 왕도 잘못하면 대간에서 가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만에 하나 자기의 잘못을 얘기 안 하고 자기만 막 잘났다고 막 이렇게 떠받드는 그러한 관리들이 있다면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몰라요.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고려시대에는 왕의 잘못도 얘기하는 뭐가 있었다? 대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해도 그를 알고 깨닫고 고쳐 나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고려의 정치예요. 대단히 수준 높은 정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관리 비리 감찰, 사회 풍속 감시 등의 역할을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왕과 관리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게 이게 대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뭐가 있냐면 왼쪽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네. 자, 뭐라고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근데 요거는 또 뭐래? 회의하는 회의기구래요. 회의기구. 보통은 이제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에 대한 거를 논의하고 국정을 총괄한다라고 했는데 자, 보니까 중서문화성은 너무 많아 사람이. 근데 중서문화성에서 좀 윗대가리들
굉장히 높은 관리들. 그리고 또 중추원 있었죠. 여기서도 좀 높은 관리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여기서도 높은 관리들. 최고의 관리들이 또다시 모이는 거예요. 자, 근데 국방과 관련된 문제, 뭐 예를 들면 저 오랑캐 새끼들이 자꾸 우리나라 이렇게 넘보고 있네, 전쟁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요때 야 윗대가리들만 모이자 해서 국방과 관련된 회의는 도병마사라는 회의 기구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목도감, 식목, 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이제 나라의 법 같은 거, 새로운 법을 만들고 싶어. 규칙을 만들고 싶어. 이것도 역시 윗대가리들이 또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방에 대한 문제는 도병마사, 법을 만드는, 제도 만드는 거는 식목도감. 여기서 귀족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다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에는 누가 다 결정하냐면 왕이 다 해버려요. 근데 고려는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고려 시대는 왕보다는 정치를 누가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귀족들이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밑에 도병마사 식목도 가면 고위 관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합의한다라고 했잖아. 그 고위 관료들은 한마디로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고려 시대는 왕보다는 귀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려의 정치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 학습지 다시 본문 내용 들어와서 이 내용 적어볼까요? 자, 첫 번째 5번. 문화시중을 중심으로 국정을 총괄한다. 문화시중을 중심으로. 자, 이거 뭐였니? 국정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친 중서문화성. 이렇게 적으시고요. 중서문화성 말고 또 중추원도 있었고 군사기밀 왕명출납했던 왕명출납이라는 얘기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서성에서 또 그 밑에 육부리도 왕명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 다음 3사는 쓰리포 본관리하는 재정 담당, 회계 담당했고요. 어사대, 암행어사 관리들 비리 감찰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모모와 식목도감. 자, 국방 문제 관리, 국방 문제에 대해서 회의했던 이게 뭘까요? 도병마사 and 식목도감이다. 다시 얘기하면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이렇게 국방 문제를 식목도감은 재정 격식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한마디로 법 같은 거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앙 정치 제도가 정비가 되었고 자, 지방 볼게요. 지방은 일단 5도와 양계로 나눠요. 자, 5도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에요. 우리 지금도 뭐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도 밑에 우리는 지금 지방 시골에 가면 무슨 도, 그 다음에 무슨 읍,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슨 도, 그 다음에 무슨 군, 무슨 현 이렇게 점점 행정구역을 세분화시켜서 구분을 해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엔 특별히 군사행정구역이 있네. 자, 군사행정구역 뭐냐면 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양계, 양계. 자, 양계장. 양계가 아니고요. 자, 양계는 두 개의 계다에서 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북계 and 동계 이렇게. 그러면 북계와 동계는 일반 구역이 아니라 행정구역이 이제 군사행정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군사행정구역을 왜 두었느냐? 왜 두었을까요? 고려 시대는 모든 왕조 중에서 가장 이민족과 전쟁을 많이 한 왕조가 고려 왕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많이 나니까 국경 지역은 머리 좋은 애들, 뭐 인성 좋은 애들이 아니라 싸움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무관들, 지휘관들을 보내가지고 야, 니네가 여기 지켜, 니네가 여기 관리해. 이렇게 그 지역을 군사구역으로 특별히 둔 거예요. 그럼 북계와 동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교과서 87페이지 보고 가실게요. 자, 교과서 87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있죠? 동계와 북계 찾아볼까요? 자, 어디 있니? 자, 오른쪽 동계가 이렇게 있고요. 동계가. 그다음에 북계가 북쪽에 있죠. 천리장성 밑에. 여기는 이민족의 침략이 아주 극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구역으로 군사행정구역으로 나누었다. 보통 5도, 경상도 볼까요? 이때 경상도, 전라도가 이때 생겼네요. 그리고 양광도, 뭐 교주도, 서해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일반 관리, 그러니까 안찰사라는 관리를 파견했는데 양계에다가는 일반 관리가 아니라 병마사라는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지휘관 같은 사람을 군사 장군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 지역을 지키게 했던 거죠. 그런데 또 고려시대에는 삼경을 중시했네요. 삼경. 자, 삼경은 원래 개경이 있잖아요. 개경. 개경 말고 또 다른 수도를 둔 거예요. 특히 첫 번째 왕건이 중시했던 서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남경이 있어. 남경. 남경. 요게 이제 지금의 한양이에요. 서울. 지금의 뭐라고 해요? 한양? 서울이라고 하자. 서울. 지금의 서울. 서경은 어디야? 지금의 평양이에요. 그 다음에 개경 이렇게 했죠. 개경 이외에 서경과 남경을 따로 두었던 거죠. 원래 남경 전에 동경, 신라 때 수도였던 경주를 동경이라고 해서 동경이 삼경에 들었는데 이제 동경이 빠지고 이제 남경이 들어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삼경은 서경, 남경, 개경 이렇게 이제 정해주고요. 이 남경이었던 고려시대 남경이었던 곳이 이제 조선시대의 서울이 되는 거죠. 한양이 조선시대 수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제도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지방관을 각 지역에다가 파견해서 그 지방을 관리 통제하려고 했는데 지방관을 한 번에 모든 현에다가 모든 군과 현에다가 다 파견하기 어려워.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해요. 주현. 자, 중요하다. 지방관이 파견된 현이 주현이에요. 자, 현 중에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있는데 문제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속현. 자, 속현은 뭐가 없다? 지방관이 없다. 지방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뭐 도시로 따지면 아까 뭐 시골로 따지면 아까 이장님이 각 지역마다 있잖아.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수백 수천 명의 이장을 한 번에 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없는, 즉 지방 관리가 없는 이러한 현이 속현이었는데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속현은 주현에 따라야 돼. 주현에는 누가 있어? 지방관이 있죠. 근데 주연에 파견된 지방관이 관리해야 될 속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성남동에 동장은 있는데 은행동, 금강동, 태평동, 수진동, 뭐 하대원동, 상대원동 이런 데 동장이 없어. 그러면 성남동의 동장이 다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래서 속현 같은 경우에는 즉 지방관이 없는 현에서는 야 니네가 그냥 관리해. 니네 지역의 우두머리. 야, 옛날에는 호족이라고 불렸던 얘네들이 이제 향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리. 응? 향리가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여기서 지방은 한마디로 속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현. 왜? 속현에 지방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향리는 원래 누구였느냐? 향리는 원래 이제 호족 출신이다. 호족 출신이 많았다. 지방의 호족들이 과거 시험 봐서 중앙 관리가 되기도 하지만 나는 과거 시험 못 보니까 나 지방에서라도 왕로로 탈래 해서 이제 지방 세력들이었던 호족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향리가 되는 거야. 지방 관리 향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지방 행정 제도 봤고요. 자, 군사 제도 볼게요. 자, 군사 제도는요.
중앙을 지키는 2군과 6이라는 게 있고요. 2군은 이제 궁궐 지키고 6위는 수도를 지키는 건데 그냥 이렇게 중앙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방은 5도의 주영군. 아까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주영군이 있다면 양계의 주진군이 있네. 그러면 양계는 군사구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양계의 주진군은 집 뭐야 지 뭐라 그래 뭐라 그러면 직업군인 직업군인 그러니까 직업군인들이 상주하는 거예요. 주영군은 이제 농민들이 농사가 없는 그때 이제 훈련 받아서 지키는 건데 주진군은 언제 적이 이 지역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직업군인들이 항시 1년 365일을 지키는 군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제도는요. 개경의 최고 교육기관이 하나 있네요. 뭐냐면 국자감이라고 해요. 국자감. 국자감 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국자감이 이제 나중에 성균관으로 바뀌어요. 주로 이제 유학을 배우는 국립대학이다. 근데 지방에서는 공부 안 해? 우리 성남에서는 학교 없으면 안 되잖아. 지방에 한교를 설치했다. 지방에 한교, 중앙에 국자감 이러한 학교들이 있었고요. 열심히 유학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뭐 해야 돼? 과거 시험 봐야겠죠. 다행히 고려 시대에는 광종 때 과거 시험 제도를 처음 만들었잖아. 그러면 과거 시험은 과가 몇 개냐면 3개가 있네. 문과, 잡과, 승과. 자, 문과는 글을 공부해서 지식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도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술과, 논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경과. 그리고 이제 경전, 유교 경전 시험이에요. 대학 갈 때도 보면 그 수능 시험 같은 게 있죠. 그게 이제 명경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논술 시험을 또 봐요. 대학 때 논술 시험. 이게 재수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얘네들의 문과에 응시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잡과는 이제 기술 시험, 기술. 여러 가지 기술, 그냥 기술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승과는 뭐가 있니? 승려. 그러니까 스님들도 공부해야 돼. 얼마나 불경을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머리만 자른다고 스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거 주는 거예요. 승과에 합격해야만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네요. 자, 이 과거제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뭐가 없죠? 문과는 있는데 뭐가 없어? 문과가 없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싸움을 잘해. 무술 잘해. 근데 과거 시험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높은 관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인들이 열받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려시대에는 무신정변이 일어나요. 야, 우리 무시해? 우리 무식하다고 말이야. 해서 이 무신들이 열받아가지고 무신정변이 일어나고요. 무신정권이 무려 100년 동안 이어져요. 과거 제도에 무과가 없었다라는 게 무신정변의 무슨 점이 될까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어이없는 게 하나 있네 또. 보세요. 왕족과 공신, 고관의 자식들은 시험 없이 관리가 되네. 와, 한마디로 금수저 애들. 아빠가 국무총리야. 아빠가 법무부 장관이야. 그럼 얘네들은 그냥 공무원 시험 보지 않아도 공무원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서라고 해요. 음서라는 말 지금도 많이 써요. 자, 음서제도. 음서는 과거 시험과 달리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동방으로 아빠가 관직이 높으면 그냥 관리가 되는 이게 바로 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역시 귀족 중심의 아빠가 높은 귀족이면 자식도 귀족이 되는 귀족 사회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고려시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봤는데 좀 복잡하지만 그만큼 고려시대는 아주 수준 높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발전된 국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나 지방조직 군사제도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외워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끝.